다음은 3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린 가는 AB 방향의 관측자, A 방향은 이 방향, 세로 방향, B 방향은 가로 방향, AB 방향의 관측자가 스펙트럼을 관측하는 상황을, 그리고 나는 가의 AB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선 A 방향에서 관측하게 되면은 별로부터 방출되는 빛이 별 주위에 있는 기체 위에서 흡수가 됩니다.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A 방향에서 관측되는 그래프는 니은과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별 주위에 있는 대기에 의해서 특정 파장의 빛이 흡수돼 가지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니은과 같은 그래프가 관측이 됩니다. A 방향에서 관측했을 때는. 그리고 B 방향에서 관측했을 때는 별빛이 별 주위에 있는 기체 위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관측자에 도달되기 때문에 흡수선이 나타나지 않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B 방향에서 관측했을 때의 그래프는 기억과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에서 관측되는 스펙트럼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내는 것은 A에서는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로 관측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니은과 같은 종류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맞았지요. 왜냐하면 별 주위에는 대기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별빛의 일부가 대기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데 별의 표면에 따라 별 주위에 있는 그 대기들 속에 포함되는 원소들은 이온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분광형에 따라서 흡수되는 파장 영역이 다르게 되지요. 어떤 이온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별 주위에 어떤 이온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특정 파장의 빛을 각각 다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별의 스펙트럼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없고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별에서 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은 니은과 같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체 위에 흡수선이 나타난다. 맞았지요? 별 주위에 있는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연색 스펙트럼 사이사이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귿 기체 위에 흡수선이 나타난다. 디귿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았습니다. 2번 그린 가는 B필터와 V필터로 주결성 A와 B를 관측한 것이고 나는 A와 B 중 한 별의 파장에 따른 복사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별의 시즈름이 클수록, 그러니까 이 검은 점의 크기가 클수록 밝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A별 같은 경우는 B필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이때는 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밝고, 그 다음에 V필터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A별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높은 별로 봐야 되겠지요.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의 플랑크 곡선은 이와 같이 나타나서 B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V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B 필터를 통해서 보는 밝기가 더 밝게 되지요. 그래서 A는 표면 온도가 높은 주계열성, 그리고 B는 반대로 B 필터로 보았을 때는 점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어둡고, V 필터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 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그래서 B별 같은 경우는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붉은색 별에 해당이 됩니다. A는 표면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파란색 별에 해당이 된다면 B는 상대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은 붉은색 별이 됩니다. 붉은색 별의 경우는 반대로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보다 V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기 때문에 V 필터로 보았을 때가 더 밝게 됩니다. 그런데 나그래프를 보았을 때는 B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이 V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보다 많지요. 그래서 나그래프는 별 A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디귿, 나는 A의 파장에 따른 복수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분포이다. 일단 디귿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조금 전에 낮다가 아니라 높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절대 등급을 물었는데 다 같이 A별하고 B별이 다 같이 주결성이라고 그랬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A별이 B별보다 표면 온도가 높은 주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결성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실제 밝기가 밝습니다. 광도가 큽니다. 그런데 실제 밝기,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게 정해지지요. 그래서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은 틀렸고 디귿은 맞았습니다. 3번 다음은 분광 관측의 발달에 기여한 과학자들의 업적을 시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분광 관측의 발달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1814년 프라운호퍼는 분광기로 태양을 관측해서 태양에서 수백 개의 흡수선을 찾아내었습니다. 이게 1814년의 일이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대 초가 되겠죠. 1900년대 초, 이때가 20세기 초인데 이때 캐논은 다양한 흡수선의 세기에 따라서 별을 O, B, A, F, G, K, M 순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3년 20세기 중반이 되는데 이때 모건과 캐논은 광도 계급을 개발했습니다. 로마자로 1부터 7까지 광도 계급을 개발해서 별을 다시 광도에 따라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를 기초로 해서 별의 광도 계급까지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캐논은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서 별들을 O, B, A, F, G, KM으로 분류한 것은 20세기 초입니다. 요거는 20세기 초. 그 다음에 브라운호퍼가 태양을 관측해서 수백 개의 흡수선을 찾아낸 것은 1814년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가보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다 모건과 캐논은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고려한 별의 분류법인 MK 분류법을 고안했는데 이거는 1943년 20세기 중반입니다. 그래서 다가 가장 나중에 나온 내용이지요. 그래서 시간 순서는 나,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의 순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로부터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가는 캐논이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종류와 세기에 따라서 별들을 O, B, A, F, G, KM으로 분류한 것인데 이거를 분광형이라고 하지요. 근데 분광형을 알면은 그 별의 표면 온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광도를 L이라고 했을 때 광도는
4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표면온도의 4제곱인데 분광형 OBAFG Km 중에서 어느 것에 속하느냐를 알면은 표면온도는 알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지름은 알 수가 없지요. 반지름을 몰랐을 때는 광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표면온도는 높은데 크기가 작았을 때는 광도가 작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표면온도만 가지고서는 광도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를 통해 별의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는 모건과 캐넌이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고려했다고 그랬습니다.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알았을 때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맞는 얘기죠. 방금 전에 광도는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이라고 그랬는데 분광형을 알게 되면은 표면온도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광도 계급을 알면은 L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도 계급이 1A면은 광도가 아주 큰 별이 되고 그 다음에 광도가 마지막으로 7이 되면은 광도가 매우 어두운 백색 외성이 되죠. 그래서 광도 계급 L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광도 계급을 알면은 L 광도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광형을 알면 OBAFG KM 분광형을 알면 또 표면온도를 알 수가 있죠. 표면온도를 알고 광도를 알았을 때 별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디귿은 맞았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백색 외성 같은 경우는 표면온도는 굉장히 높지요. T가 높습니다. 그러나 광도가 아주 작지요. 그렇기 때문에 백색 외성은 반지름이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를 통해서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귿은 맞았지요. 4번 다음은 HR도상에서 태양 주변의 별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물리적 특징을 해석하는 탐구 활동이다. 표는 별의 분광형과 분광형 OBAFG-KM O형으로 갈수록 표면온도가 높습니다. 분광형과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값으로 작을수록 실제 밝기, 광도가 밝은 거지요. 절대등급 여기 보면은 1번 별은 4.8, 2번 별은 2.2 이런 식으로 절대등급을 나타내고 표의 별들을 분광형과 절대등급에 따라 HR도에 표시한다. 예를 들자면 1번 태양과 같은 별은 분광형이 G2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G0, G1 요 사이, G부터 K 사이에 G0부터 G9까지가 있죠. 다시 세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G2 정도의 태양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등급이 4.8 정도 되기 때문에 G2이면서 절대등급이 4.8 정도 되면 이런 위치가 됩니다. 이런 위치에 태양이 위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찍은 거지요. HR도상에 표시된 별들을 몇 개의 집단, 주계열,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분포하는 별, 이게 주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정도에 분포하는 것이 적색거성, 그리고 맨 위에 이렇게 분포하는 것이 초거성, 그리고 이 부분에 분포하는 게 백색 외성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의 물리적 특징을 정리한다. 자, 우선 집단 A의 별은 표면온도가 다양합니다. 표면온도가 다양한 별은 일단 주계열성이 되고 또 초거성도 되지요. 초거성도 왼쪽부터 오른쪽에 분포하기 때문에 초거성도 표면온도가 다양하고 주계열성도 표면온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광도가 다양하다고 그랬지요. 광도가 다양한 건 주계열성입니다. 초거성은 광도가 아주 크지요. 크기만 하고 작진 않지요. 그래서 집단 A는 주계열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니은의 물리량이 안 나왔는데 반지름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기율성은 반지름이 왼쪽 위에는 크고 오른쪽 밑에는 작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반지름 정도가 일단은 니은에 해당되는 물리량으로 일단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P는 표면 온도가 낮다고 그랬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으면 이쪽 분광형이 K형이나 M형 정도가 되지요. 그러면서 광도가 크다고 그랬습니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큰 별은 적색 거성이 되지요. 적색 거성이 되고 또 적색 거성 같은 경우는 또 반지름이 크지요. 그래서 집단 P는 적색 거성이 됩니다. 초거성은 해당이 안 되죠. 왜냐하면 초거성은 표면 온도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집단 P를 초거성으로 볼 수는 없고 적색 거성으로 봐야 됩니다. 표면 온도가 낮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B는 적색 거성, 그리고 집단 C가 바로 초거성이지요. 표면 온도가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분포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그 다음에 광도가 매우 크고, 또 니은은 반지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매우 크지요. 그래서 집단 C는 초거성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 D는 표면 온도는 높은데 광도가 작지요. 표면 온도가 높은데 광도는 작은 별, 바로 백색외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을 반지름 정도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맞지요. 반지름이 작습니다. 그래서 집단 B는 백색외성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분광형이 A1이기 때문에 높지요. 한 표면 온도가 만도 정도가 되는 별이고, 표면 온도는 높은데 절대 등급이 11.3으로 매우 크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높은데 절대 등급이 크기 때문에 실제 밝기는 어두운 별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집단은 백색 외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집단 T가 바로 백색 외성 맞았지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별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집단은 바로 이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는 대각선 방향으로 분포하는 주계열성인데, 주계열성은 집단 A에 속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다음 디귿, 평균밀도는 물리량 니은에 해당된다. 평균밀도로 했을 때 집단 D가 백색외성인데, 백색외성 같은 경우는 평균밀도가 작은 게 아니라 크지요. 그래서 평균밀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지름이 해당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디귿 평균밀도 대신에 반지름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하고 니은만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별 ABC가 단위 시간당 별의 표면, 단위 시간당 별의 단위 면적당이 아니라 별의 전체 표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별의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복사에너지, 요거는 별의 실제 밝기, 광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줄친 거, 단위 시간당 별의 표면에서 방출하는 총 복사에너지, 이걸 광도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4파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표면 온도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광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그래프 자체가 별의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아래로 둘러싸인 면적이 바로 광도를 뜻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반지름 A하고 B를 비교하라고 그랬는데, A하고 B는 최대의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0.5 마이크로미터로 같지요. 최대의 복사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같습니다. 그러면 표면 온도도 같아야 되지요. A하고 B는 표면 온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 그래프 아래 면적이 광도라고 그랬는데 광도는 A가 훨씬 더 크지요. 그러려면은 A가 B보다 반지름이 훨씬 커야 됩니다. A가 B보다
광도가 크기 때문에 반지름도 A가 B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는 B가 C의 2배이다. B는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0.5 마이크로미터, C는 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B는 C보다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 그러려면은 표면 온도는 2배 높아야 됩니다.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하고 표면 온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B가 C의 람다 맥시멈 값이 2분의 1이 되려면은 표면 온도는 2배가 2배가 돼야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B가 C의 2배이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단위 시간에 여기는 단위 면적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별 전체 표면이 아니라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물었는데 이 그래프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아니라 별 전체 표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를 구하려면은 이 값을 광도를 표면적 4파이R 제곱으로 나눠야 되겠지요. 그러면 4파이R 제곱이 없어져서 시그마 t의 4제곱 바로 이 값을 우리가 보통 2라고 표현하죠. 2는 시그마 t의 4제곱. 그런데 이 이꼴 시그마 t의 4제곱에서는 표면 온도만 같으면 같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A하고 B는 최대의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같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E 값인데 E 이꼴 시그마 t의 4제곱 이 값은 A하고 B가 같지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6번 표는 별 ABC의 물리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등급이고 표면 온도는 5,800K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2.5이다. 기억은 태양의 반지름을 1이라고 그랬을 때 A별의 반지름 크기를 가리키지요. 기억. 그런데 A별은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습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이고 A별은 마이너스 0.2이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A가 5등급이 작습니다.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으면은 광도는 100배가 박지요. 광도를 L이라고 했을 때 광도 L은 A별의 광도 L은 태양보다 100배가 박습니다. 100배. 그리고 표면 온도가 11,600도라고 그랬는데 11,600도는 5,800의 2배가 되지요. 그래서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2배가 높습니다. 광도는 100배 크고 표면 온도는 2배가 높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인 A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죠.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R은 표면 온도의 제곱분의 루트 L 광도가 되죠. 여기에 비례합니다. T의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A별은 표면 온도가 태양의 2배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의 제곱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광도는 100배가 된다고 그랬는데 루트 100은 10이 되지요. 그래서 A별의 반지름을 태양의 반지름으로 나눈 값은 4분의 10이 됩니다. 2.5배가 되지요. 그래서 A별의 반지름은 태양보다 2.5배가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ABC 중 광도가 가장 큰 별은 C이다. 자, B별 같은 경우는 A별보다도 또 절대 등급이 5등급이 작지요. 5등급이 작으면은 B별은 A별보다 또 광도가 100배가 박습니다. B별의 광도는 A의 100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C의 광도를 또 구해봐야 되는데 C별은 A별과 표면 온도가 같지요. 11,600도로 같습니다. 그런데 반지름은 C별은 A별의 40배가 됩니다. 40배. 표면 온도는
같고 표면 온도는 같고 반지름이 40배가 되었을 때 광도 표면 온도는 같고 반지름이 40배가 되었을 때는 광도가 1600배가 되죠. 40의 제곱은 1600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C의 광도는 A의 1600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도가 가장 큰 별은 C가 되지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다음에 B, B 다음에 A가 됩니다. 그래서 광도가 가장 큰 별은 C다. 니은도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표면 온도는 B가 C보다 높다. B의 표면 온도는 나오지 않았는데 방금 전에 광도는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여기서 파이하고 시그마는 상수이기 때문에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면 온도는 R의 제곱근 분의 광도 L의 4제곱근 이런 거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B하고 C의 광도를 비교했을 때 B는 A의 100배가 되고 C는 A의 1600배가 되기 때문에 광도는 C가 B보다 16배가 큽니다. 광도는 C가 B보다 16배, 그래서 B 대 C가 1대 16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보았을 때 B는 태양의 20배고 C는 100배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C가 5배가 큽니다. 반지름은 5배가 큽니다. 그래서 B하고 C의 반지름의 B는 1대 5가 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B하고 C의 표면 온도의 B는 1대 B가 1이라고 했을 때 C는 5의 제곱근분의 16의 4제곱근이 됩니다. 5의 제곱근은 루트 5가 되고 그 다음에 16의 4제곱근은 2가 되지요. 그래서 루트 5분의 2가 되는데 여기다가 루트 5를 곱하면은 루트 5 대 2가 되지요. 그런데 루트 5는 2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B의 표면 온도가 C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는 B가 C보다 높다. 루트 5 대 2의 비율로 B가 C보다 높은 거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7번 그림은 별 A와 B에서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이라고 그랬습니다. 별 전체 표면이 아니고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EA하고 EB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값이 25대 1이라고 그랬습니다. EA 대 EB가 25대 1, 그리고 별의 반지름 RA 대 RB가 2대 1이라고 그랬습니다. A별이 B별보다 2배 큽니다. 그런데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 그 값을 2라고 했을 때 2는 시그마 T의 4제곱이 되지요.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표면적 4파이 R 제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표면 온도에만 비례합니다. 표면 온도의 4제곱에만 비례합니다. 이 값이 A가 B보다 25대 1로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역에서는 광도를 물었습니다. A가 B의 몇 배냐? 광도라는 것은 밝기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으로 해서는 안 되고 별 전체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한 에너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요 E의 값 시그마 T의 4제곱에다가 표면적 4파이 R 제곱을 곱해야만 광도가 됩니다. 그래서 광도의 B, A하고 B, 광도의 B를 물었는데 방금 전에 광도가 4파이 R 제곱의 시그마 T의 4제곱이 된다고 그랬는데 시그마 T의 4제곱이 바로 이 값,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의 방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L은 광도는 R 제곱에 R 제곱 곱하기 2에 비례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A별은 B별보다 EA 값, 요게 25배가 된다고 그랬고
반지름은 2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5 곱하기 2의 제곱 4, 25 곱하기 4는 100배가 되지요. A별은 B별의 광도의 100배가 돼가지고 100대 1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광도는 A가 B의 50배가 아니고 100배입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면 온도는 E 이꼴 시그마 T의 4제곱 값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방출 에너지는 순수하게 표면 온도의 4제곱만 비례하죠. 그래서 EA 대 EB 값이 25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면 온도는 A별이 B별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 B가 A의 3배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을 람다 맥시망, 그 다음에 별의 표면 온도를 T, 그 다음에 플랑크 상수를 A라고 그랬을 때 람다 맥시망은 T분의 A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EA 대 EB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의 방출 에너지가 A별이 B별보다 25대 1로 크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루트 5대 1로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루트 5를 대입하게 되면은 루트 5의 4제곱은 바로 25가 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A가 B보다 루트 5배 커야 됩니다. 그런데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하고 표면 온도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람다 맥시멈 값은 반대로 1대 루트 5가 돼야죠. 1대 루트 5. 루트 5는 약 2.24배가 됩니다. 그래서 B가 A보다 최대 복수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은 더 크긴 큰데 2.24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디귿 3배가 아니고 2.24배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8번 그린 가는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는 가의 별 표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와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중력과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A다라고 그랬는데 우선 가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 별은 주결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그런 그 별, 적색 거성으로 진화하는 그런 별의 내부 구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배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헬륨이 생성되었지요. 그리고 이 헬륨이 중력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런 단계의 적색 거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심배에서 헬륨액이 수축하는 그 열에 의해서 바깥쪽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소 껍질, 수소각 연소가 일어나는 그런 그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체 압력은 내부가 높고 바깥쪽은 작기 때문에 압력은 반드시 높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중력보다 커야 되지요. 그래서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A의 화살표의 길이가 B보다 길지요. 그래서 A가 바로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으로 봐야 됩니다. 별의 표면에서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살표의 길이가 긴 A가 바로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 그 다음에 이거와 반대로 작게 작용하는 B가 바로 중력으로 봐야 됩니다.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A가 B보다 커야 되지요. 그래서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은 A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의 중심부에서는 A,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B, 중력보다 크다. 틀렸죠. 작아야 되지요. 중심부에서는 수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대로 중력이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중력보다 작아야 되지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가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헬륨 핵이 지금 수축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중심부의 온도가 서서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1억도에 도달하기 전으로 봐야 됩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1억도에 도달해야만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데 요거는 수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중심부의 온도가 1억도에 도달하지 못해서 아직은 헬륨 핵 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